네, 오늘 30번이네요. 수능 홀수형 30번입니다. 30번 문항치고는 뭐 문제 이해만 정확하게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30번. 이번 30번은 그죠? 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양수 t라 그랬습니다. 양수 t라 그랬고요. 양수 t라 그랬고 이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ln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t 세제곱이 곱해져 있는 형태고 거기에서 t만큼 변이동이 있는 형태네요. 그죠? 그런 형태. 그런 다음에 얘라는 어떤 또 이 녀석이 있네요. 그죠?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있고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녀석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실수 a의 값을 ft라고 그랬어요. 이 말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 자체를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t 값이 변해가는 상수입니다. 변해가는 상수예요. 변해가는 상수인데 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로그 함수인데 이 t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습이 달라지겠죠. t가 점점 커지면 t 세제곱이 커지면서 좀 높아질 것이고 t니까 어느 쪽으로 막 움직여갈 거예요. 평행이동을 하면서 lnx의 그래프가 그죠? 자, 그런 형태인데 그에 따라서 이 지수함수가 이 녀석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또 a만큼 평행이동을 해갈 테니까 이 t 값에 따라서 a 값이 변해가는 것이니까 이 a가 t에 관한 함수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자, 한번 보세요. 자, 뭔지는 모르겠으나 로그 함수니까 말이에요. 로그 함수니까 이게 x입니다. 로그 함수니까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평행이동을 하면서 또 다시 뭔가 t 값에 따라서 이렇게 좀 높아지는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y는 t 세제곱에 ln의 x-t라는 그런 함수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 이렇게 원래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인데 이 녀석을 좀 평행이동을 다시 좀 해가지고 t에 따라서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 녀석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뭐 이런 따위식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따위식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수함수 형태가 되지 않겠니?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t 플러스 1이라는 녀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왜냐면 0이니까. 그죠? t 플러스 1 정해져 있는 녀석. 여기에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 했으니까 접한다는 얘기죠. 그죠? 접한다. 그죠? 네,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뭐라고 해볼까요? t, s? 좋습니다. s로 한번 해봅시다. s. 자, 그러면 이 접점의 x 좌표를 s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s와 t와의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떻게 할 거냐? 넣었을 때 첫 번째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넣었을 때 t 세제곱에 ln의 s-t라는 녀석하고 여기 t는 것 2배에 t-a라는 녀석 이 두 녀석이 같아야 될 것이고 d-a가 아니네요. 그죠? 뭡니까? s-a, x에 s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요. 두 번째, 이 녀석을 미분한 것, x에 관해서 미분한 것은 이런 거죠. x-t분의 t 세제곱이고 오른쪽을 미분한 것은 뭐냐면 2배의 2의 x-a 그대로일 테니까 t에서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죠? t에서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아니, s에서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죠? 그럼 s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s-t분의 t 세제곱이 2배의 2의 s-a라는 것을 알게 되네요. 그죠?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바라보면서 두 녀석을 한번 연립해 보았습니다. 그죠? 두 녀석을 한번 연립해 보았어요.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으니까 결과론적으로 t 세제곱에 ln의 s-t라는 녀석과 s-t분의 t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같다.
t는 양수다. t는 양수다라 그랬으니까 0은 아니니까 역시. 자, ln s-t가 s-t분의 1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괜찮은가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그래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S와 T와의 관계식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 S와 T와의 관계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 보시면 ln x-t와 x-t분의 1의 뭐가 하나의 해가 x가 된다는 말이에요. x가 아니고 뭡니까? S가 된다는 말이네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의 x 좌표가 s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쓰이면 그려볼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ln x-t 뭡니까? 원래 ln x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 녀석을 얼마만큼? t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이 녀석도 뭡니까? 원래는 x분의 1이라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t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건 x분의 1입니다. x분의 1. 자, 이건 뭡니까? ln x입니다. ln x. x분의 1과 ln x를 동시에 t만큼 평행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가 원래 ln x니까 여기가 1이겠죠?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 얘가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t만큼 평행이동한단 말이에요. 같이 평행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교점과 1,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원래 y축이었는데 이게 y축이었던 것이 t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t라는 녀석, x = t라는 녀석의 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 x-t분의 1로 바뀌었죠. 얘는 뭐가 됩니까? x-t라는 함수로 바뀌어버렸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만나는 점이 생각하세요. s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로 바뀌었죠? 1이었는데 t만 평행했으니까 t 플러스 1로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길이가 이 평행 이동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잖아요. 이 길이는 원래였던 녀석과 t 움직인 녀석 t만큼 움직이더라도 이 길이는 변함이 없는 거라고. 이게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k라고 둘 거예요. k는 상수값이에요. 이 상수예요. 상수.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상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s라는 것이 t 플러스 1에다가 어떤 상수 k를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자, s와 t 관계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었어요. 자, 기억하세요, 이거. s는 t 플러스 1 플러스 k 꼴입니다. 괜찮죠? 자, 그 와중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이 식을 이 녀석과 조금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보죠. 갑니다. s 대신에 t 플러스 1 플러스 k를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k분의 뭐입니까? 1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k분의 위에 뭐가 됩니까? t 세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는 2배에 2에 s가 t 플러스 1 플러스 k배에 빼기 a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잘 보고 계시죠? 근데 이 a를 선생님이 뭐라 그래? 학교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에서 ft라 그랬으니까 얘를 선생님이 ft로 이렇게 딱 바꿔놓을 거예요. ft 이렇게 바꿔놓을 겁니다. 괜찮죠? ft로 바꿔놓겠습니다. 이제 양변 미분입니다. 양변 미분이에요. 양변 미분합니다. 뭐에 관해 미분하겠습니까?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t에 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래요. 1 플러스 k분의 3t의 제곱 2배에 2에 t 플러스 1 플러스 k 빼기 ft에 다시 이 녀석을 미분한 녀석을 곱해줘야 되니까 1 빼기 f't 이렇게 미분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k는 상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 부분 뭡니까? 요 부분. 같네요. 그럼 이 녀석을 여기다가 살짝 넣어볼까요? 이 녀석이 뭐라고요? 이 녀석이 뭐라고요? 1 플러스 k분의 t 세제곱이라는 녀석 살짝 넣어봅시다.
약분 날라가시고 t제곱 날라가시고 t 하나 남았네요. 결론 t는 뭐가 됐나요? t만 남았고 넘어갑니다.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t에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일단 3은 뭡니까? t 하나 남아있고 1 빼기 f 프라임 t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f 프라임 t에 관해서 정리할까요? f 프라임 t는 뭡니까? 넘어가서 1 넘어가니까 1 빼기 t분의 3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다 됐습니다. 문제 다 풀었네요. f 프라임의 3분의 1을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계산합시다. f 프라임 3분의 1 제곱 f 프라임의 3분의 1을 계산하니까요 1 빼기 9 마이너스 8이네요. 그래서 f 프라임의 3분의 1을 전체 제곱했더니 64라는 결론입니다. 문제가 어렵잖아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k 값이 상수라는 사실, 움직임에 따라서 t 값에 따라서 이 k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알면, 이 사실 하나만 알면 이 문제는 매우 쉽게 풀립니다. 괜찮았나요? 그죠? 네, 이제 21번 해보도록 하죠. 문제가 좀 기네요, 그죠? 네, 한번 보죠. 자, 실수 t에 대해서 y는 2x제곱 2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y는 fx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문제를 읽었네요. 일단 접선의 방식 바로 구하겠습니다. y는 어떻게 됩니까? 2의 t제곱이 기울길 거고 t, 2의 t제곱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y는 fx 플러스 k 마이너스 lnx 이 절대값 이제 조금 안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죠? 네, 워낙 많이 나온 형태입니다. 가 양의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죠? 생각을 좀 해볼게요. fx 더하기 k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죠? 맞습니까? 이게 fx잖아요. 그죠? 이게 fx잖아요. 이 fx를 어떻게 한 겁니까? k만큼 평행이동, 위아래로 평행이동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lnx는 고정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lnx는 딱 고정되어 있는 함수네요. 그러면 이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lnx와 만날까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lnx 그립니다. y는 lnx. 이 x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이 x 정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 x도 한번 그려봅시다. 대칭적이어야 되죠, 그죠? y x의 대칭적이어야 되죠. 자, 이런데 어떤 접선이 어떤 점 t, e t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접선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 접선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k만큼 평행이동한대요. 위아래를 평행이동한다. 생각하고 있나요? 그죠? 그래요. 그럼 얘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또 떨어진단 말입니다. 밑으로 떨어지다 보면 뭐 할 때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 한번 그려보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접할 때가 있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분이 가능하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이 봤으니까요. 얘를 침범하게 이거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불연속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봐야 최대한 내려가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가니까, 그죠? K 값 자체를 우리가 쭉쭉쭉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도 미분 가능하고요. 조금 더 내려도 이거는 미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내리더라도 미분이 가능하네요. 더 내려가면 미분이 불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내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최소 값이 K의 최소 값을 GT라고 그랬어요. 그죠? 됐죠? 괜찮네요. 그래프를 이 상태만 그리시면 여러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걸 좀 지울 건데요, 여러분들. 자, 이제 좀 다른 그림을 그려볼까 해요. 자, 지울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다들 할 건데요.
문제 푸는 데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죠? 예,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풀이를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른 내용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어떤 점에서 접해 나가는데 이번에는 말이에요. 접선이 이렇게 y는 lnx와 만나버린 케이스예요. 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 t가 있네요. 여기 접점이 있습니다. d, 이게 d, 이 d제곱인데 이 접선이 여기 만난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괜찮아요? 이 상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만났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이 녀석과 뭐 해야 되냐면 접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 평행이동 합니다. 평행이동 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얘는 아까는 아래쪽으로 내리는 값이기 때문에 아까는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였어. 아까 노란색은 아래쪽으로 내리는 값이에요. 여기 K 값이 뭐냐면 음수였어요. 음수입니다. 이 녀석은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려야 돼요. 이거 이상 올리면 언제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여기. 아까는 음수였기 때문에 최소 여기. 얘는 양수였기 때문에 최소 여기라는 거예요.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올라가기 때문에 양수, K 값이 양수. 아까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내려가기 때문에 K 값이 음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값이라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어쨌든 이 형태든 저 형태든 접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fx 플러스 k라는 녀석과 lnx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미분을 해서 같은 값을 가져도 좋고 우리가 접점을 하나 잡을까요? 접점을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접점을 뭐 S라고 해볼까요? S라고 해봅시다. 접점의 X 좌표를 그죠? S라고 해봅시다. S 그죠? S라고 해봅시다. 됐나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선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E의 S에 E의 T에 S-T 플러스 2의 T제곱이 누구랑 같아야 되나요? 플러스 K네요. fx 플러스 K니까 이 ln S와 같아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미분한 녀석인 뭡니까? 2의 T제곱이 미분한 녀석 S분의 1과 같아야 되네요. 괜찮나요? 그럼 S가 뭔가요? S가 2의 T제곱분의 1이네요. 결국은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래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T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점의 좌표는 접점 이 녀석의 좌표는 2의 T제곱, 2의 마이너스 T제곱이죠? 마이너스 T제곱, 여기 마이너스 T제곱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네요.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좌표는 알아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그때의 K 값을 구해보라 그랬으니까 K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를 지나가니까요. 여기 한번 넣어봅시다. 자, 마이너스 T는 2의 T제곱에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빼기 T에 플러스 2의 T제곱에 K가 됩니다. 그죠? K 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제 자, 조금 가봅시다. 이건 뭡니까? 1이네요. 1 빼기 T, 2의 T제곱이네요. 그죠? 플러스 2의 T제곱 플러스 K입니다. 결국은 K 값이 뭐가 되느냐 보니까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T의 2의 T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T제곱 하나 나오네요. 그죠?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플러스 빼기 넘어갑니다. 빼기에 T 플러스 1입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네요. T 마이너스 1에
2의 t제곱에 마이너스의 t 플러스 1. 이 녀석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했더니 GT를 그랬네요. 그죠? GT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GT를 찾아냈습니다. 아, GT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t-1에 2의 t제곱에 GT가 같더니 빼기에 t 플러스 1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봤어요, 이제. 그럼 이 GT가 어떤 모습을 띠는지를 알아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보기를 보세요. 첫 번째 기억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A, B 값이 존재한다. 뭐랬냐면, 이 M이라는 것을 얘라 그랬단 말이에요. A에서 B까지 GT를 정적분한 값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GT의 그래프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죠, 그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미분을 다 배웠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해보죠. 형태를 잘 봅니다, 일단. 그렇군요. 그죠? 네. 어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G 프라임 T를 한번 해봅니다. 미분 그대로 미분 빼기 1. 자, 밟으시고 계산 틀리면 안 됩니다. 2의 t제곱 빼기 1이네요. 자, 이 녀석은 근을 가지고 있나요? 2의 t제곱 빼기 1. 이 녀석은 근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죠? G'T가 0 되는 값은 극값을 가지게 되는지, 즉 극값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 녀석이 그래프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더 미분을 해볼까요? 오케이, 2의 t제곱이 됐고요. 여기 t에 2의 t제곱이네요. 여러분들은 이걸 많이 그려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t가 마이너스 1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를 대강 한번 그려보니까 이 녀석 그래프를 한번 대강 그려보니까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대강 그리면 됩니다.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네. 계략적인 개형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에서 값을 가집니다. t가 무한대로 가면 점점 커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요. t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t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여러분들 이거는 좀 여러분들 t가 한번 보세요.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 이 t의 2의 t제곱 빼기 1 이건 어떨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t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죠. t가 하지 말고 t가 이제 s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t의 2의 마이너스 제곱 빼기 1인데요. 아니네요. 마이너스 s의 2의 마이너스 제곱 빼기 1이네요. 마이너스 t를 이제 s라고 뒀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봅니다. 이거는 뭐냐?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갔을 적에 2의 s 제곱 분의 마이너스 s 빼기 1 형태니까 얘가 0으로 가는 애요. 역으로. 얘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1로 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지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하하하 더 내려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구나. 그러고 나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 값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괜찮죠? 그래서 이 녀석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뭐를 가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꼴 0 되는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죠? 네. 0, 마이너스를 재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죠? 만나는 점이 생겼네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G'T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G'T가 0 되는 값이 존재를 합니다. 이 값을 예를 들어서 뭐 한 P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G'P가 0 되는 거죠? G'P, P의 좌측변에서는 음수, P 우측변에서는 양수니까 좌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감소하다가 GT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띠게 되네요. 그래프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P가 어딘가에 있는데, 이렇게 P가 어딘가에 있는데, P에서 무슨 값을 가지느냐. P는 분명히 양수잖아요. 그죠? P 값에서 뭐, 극소값을 가질 것이고, 극소값을 가질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극소값이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봅니다.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산 틀리시면 곤란합니다. 자, 우리는 G'P는 지금 영수고요. 0이었고, GP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GP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P 값. GP 값은 여기다 넣는 겁니다. GP 값을 넣어봅니다. P 빼기 1에 2의 P제곱에 빼기 P 플러스 1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거 P 곱하기 2의 P제곱이고요. 빼기 2의 P제곱이고요. 빼기 P고요. 빼기 1입니다. 아까 G'P가 0 된다고 그랬으니까 P2의 P제곱 빼기 1이 뭐란 말입니까? 0이란 말이죠. P2의 P제곱 빼기 1이 0이란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얘랑 얘가 0이란 말입니다. 아, 마이너스 2의 P제곱 빼기 P 무슨 말입니까? 음수. 결론 났죠? 자, P일 때 그때의 값이 음수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P일 때의 값이 음수입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P일 때의 값이 음수예요. 자, G0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G0 한번 볼까요? G0는 얼마인지 볼까요? G0 넣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에 2 0제곱이 1이고요. 마이너스 1에 0 넣으니까 빼기 1 되니까 마이너스 2니까요. 밑으로 떨어져 있구나 느낌 오죠? P일 때 값은 음수고. 그러면 아마도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가는 형태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T를 무한대로 보내보셔야 됩니다.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 있으면 이거 훨씬 빨리 증가하니까 얘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니까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네요. T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얘는 0으로 갈지언정 얘 때문에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뜨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자, 왼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GT의 그래프입니다. GT의 그래프. 우리가 G'P가 0 되는 걸 알았고 GP 값은 음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모습이 P 값이 이렇게 있으면 P 값이 음수고 0일 때는 마이너스 2 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여기에서 극점,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극점 하나 가져주고 올라가는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프 모습 알았습니다. 자, 여기를 한근 알파, 여기를 한근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기읍. M이 0보다 작도록 하는 실수 AB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죠? 정정무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값은 존재할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니은 실수 C에 대해서 GC가 0이면 G-C도 0이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쪽을 좀 지우도록 하죠. 자, 21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뭔 말이냐? GC가 0이었단 말입니다. GC라는 것은 C-1에 2의 C에 빼기 C 플러스 1인데요. G의 마이너스 C라는 녀석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G-C를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C에 마이너스 1에 2의 마이너스 C에 다시 마이너스 2에 뭡니까? 마이너스 C에 플러스 1. 괜찮죠? 네. 이걸 여러분들 2의 마이너스 C로 다시 묶으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2의 마이너스 C로 한번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묶습니다, 이거. 묶으면 이쪽은 뭐가 되냐면 C-1에 2의 C제곱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묶어내니까 빼기에 C 플러스 1 나옵니다. 여러분들 얘가 0이라면서요. 그럼 이쪽이 0이네요. 따라서 2의 마이너스 C 곱하기 이게 GC, 어머나 0이네. 자, G-C, GC가 0이면 G-C도 0이다. 자, 그래서 GC가 0이 되면 G-C도 0 된다. 이게 뭐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니은의 식은. 니은이 지금 맞거든요. 그죠? 동그라미 됐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 어떤 베타 값에서의 G 베타가 0이면
G 마이너스 베타 제곱입니다. 어머나. 뭔 말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이런 거구나. 이걸 알파라 그랬다면, 이게 마이너스 알파가 된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인 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니은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디귿으로 갑니다. 제가 될 거냐, 뭐냐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베타 선생님 잘못 썼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그대로 갑니다. 알파, 베타, 저 쓰는 대로 써야 됩니다. 알파, 베타. 이 말입니다. 그죠? 알파, 베타에서 최소값, 당연하죠. 그죠? 이 녀석이 값이 가장 작아지려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을 진행하셔야 될 테니까, 그렇네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죠. 1 플러스 G 프라임 알파 분의 1 플러스 G 프라임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로 돌아옵니다. 보십시오. G 프라임 알파는 알파 2의 알파 제곱 빼기 1입니다. 아하. 빼기 1 더하기 1 됐으니까 없어졌네. 2 알파 2의 알파 제곱 됐나요? G 프라임 베타, 베타 2의 베타 제곱. 근데 아까 뭐라 그랬나요? 알파와 베타는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알파라는 것이 마이너스 베타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럼 넣어보죠. 마이너스 베타에 2의 마이너스 베타에 2의 베타 제곱이에요. 땅땅. 마이너스에 2의 뭐가 되나요? 2베타 제곱이 되나요? 2베타 제곱 괜찮나요? 그죠? 마이너스 2베타 제곱. 그럼 얘가 또 뭐냐는 거예요. 얘는 또 참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베타 값이 어느 정도 수인가? 얘가 지금 뭐냐고 물었냐면 문제 자체에서 뭘 물었습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베타하고 1하고의 관계, 뭔가 1하고의 관계, 그죠? 베타와 1하고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죠? 베타와 1하고의 관계. 그럼 1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럼 1을 넣었을 때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 말이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G1 한번 넣어봅시다. G1 같은 거 한번 넣어봅시다. G1 넣어보니까 1 넣으니까 없어졌습니다. 뭐 남았나요? 2 남았네요. 1 넣었습니다. 빼기 뭐 남았나요? 2인가요? 1 넣으면 이게 없어졌으니까 2는 아니네요. 1 넣으면 이게 뭡니까? T 1 빼기 0이니까 0 되네요. 0 빼기 빼기네요. 빼기 2. 그죠? 아까 0 넣었을 때도 빼기였는데 1 넣었을 때도 빼기네요. 그죠? 0 넣었을 때도 아까 빼기였는데 그죠? 0 넣었을 때 분명히 빼기 맞죠? 빼기 1 0 넣었을 때 빼기 맞습니다. 1일 때 빼기네. 음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1이 있었네요. 여기. 그럼 결론은 뭐 말이냐? 1하고 베타를 비교했더니 베타가 더 컸다는 얘기고 2의 제곱하고 2의 제곱하고 2의 2베타를 비교하면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컸다는 얘기입니까? 2의 2베타가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것은 반대로 바뀌면서 2입니다. 여러분들 2입니다. 2의 2베타 제곱이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디귿도 참여해요. 기억니은 디귿.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보시면 아마도 이렇게 길게까지는 안 풀렸을 거예요. 그냥 금방. 사실은 선생님이 좀 오래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문제를 실제로 풀어 들어가게 되면은 금방 해서 풀 수는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건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P값에서의 값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또 자명한 것이 0을 한번 넣어봤다면 여러분들 음수값이 나왔다면 여기서 극소값을 가진다고 하면 더 떨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 분명히 들죠. 그죠?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래서 P값일 때 음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장에서는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었을 거고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값 가지니까요. 그죠? 그리고 1값을 넣어봤어도 분명히 마이너스 1값을 가지면서 1과 베타의 관계도 분명히 충분히
판단했을 거고, 두 개의 근을 가진다는 것도 충분히 빠르게 판단했을 거고, 그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그냥 식 관계 속에서, 그죠? 부호가 반대구나라는 것도 분명히 찾아냈을 거고, 그죠? 이 그래프, GT의 그래프만 대략적으로만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만 있었다면 이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만 잘 해주시면, 일과의 관계만 잘 체크해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 그죠? 조금 어렵지만 조금 길게 문제가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